한 도시를 살펴볼 때 꽤 의미 있는 현상이 뭔가 하면, 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을 이제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뉴욕을 이제 생각해 보면, 뉴욕의 경우는 이제 금융, 그리고 정보, 뭐 금융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이제 기업과 관련된 것이든 그런 이제 핵심적인 역량을 뉴욕시는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핵심 역량을 활용하거나, 그 다음 핵심 역량을 배우거나, 그 다음 핵심 역량의 변화 방향을 알기 위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,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유입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, 그 다음 그걸 모여가지고 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쉬는 공간, 그거를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런 쉬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, 그 다음 생산하고,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생산 공간, 소비 공간, 그 다음에 마케팅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소비,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죠. 점차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도심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신도심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. 도심은 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,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도시 개념으로 대부분의 국가 도시들이 망해버린 거죠. 도시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재창조를 해 나가야 되는데, 어떻게 보면 서울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도시가 그 재창조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외곽 부분은 이제 인근 지역으로 일자리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. 그걸 우리가 이제 우려할 것이 아니라, 도심이 새롭게 변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는 팽창해야 되는데, 도시의 팽창이라는 게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서서히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이나 서비스들은 이제 외곽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. 뉴욕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에 지금까지 불량 거주 지역으로 내버려둔 지역들이,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도시에 몰려오고 외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뭐 값싸고 그다음 교통도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도시는 외견으로 볼 때는 생성, 성장, 그다음에 침체, 쇠퇴되는 것 같지만은, 구조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재창조 과정을 겪는다는 걸 봐야 될, 그걸 아주 꿰뚫어 봐야 되고, 만약에 이제 도심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시는 본격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.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,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,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살펴볼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